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좀 넘겨가면서 이제 좀 설명을 불이의 변환과 이제 불이의 급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PPT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좀, 어, 복습을 겸해서 예,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불의의 급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 불의의 트랜스폼, continuous time 이제 불의의 트랜스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iscrete time 불의의 트랜스폼, 그 이산 시간 불의의 트랜스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 discrete 불의의 트랜스폼, 이제 그냥 불의의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보면은 그 풀이의 급수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저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파형을 이루는 그 이제 그 사인파들의 어떤 뭐 수열 개념이죠. 급수 개념이고, 이건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표현한 게 요 컨티뉴어스 그 불의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산 신호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변환을 위해서 이산 신호로 바꾼 게 이제 DTFT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DFT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불의 급수와 이제 연속 시간 불의 트랜스폼을 이해를 한 다음에 걔를 이제 이산 시간 데이터를 변환하는 중간 과정인 그 DTFT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DFT로 넘어와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양자화된 이제 신호를 이제 양자화하고 다시 또 복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이론적인 개념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DFT는 이제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를 획기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이제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 FFT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제 요까지만 하면은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는 다 이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FFT는 이제 그 별개의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계산량을 줄이는 알고리즘만 이해를 하면 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그 아날로그 신호의 어떤 그 이제 연속 시간, 그 다음에 연속 값, 그 이제 시간도 연속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값도 연속으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순수 아날로그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속 시간인데 값은 이제 이상 값을 이렇게 계단 파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AD 컨버팅을 하면 이제 이런 이제 식이 되는 거죠. 특정 이제 샘플링 주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은 연속으로 흐르고 값은 이산적으로 된다. 뭐 이런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이산 시간. 그러니까 이제 n개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주기로 하게 되면은 nt라는 요 시간 개념이 포함된 어떤 이제 이산 시간에 대한 연속값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이제 항상 시간이 있으면 이제 연속값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양자화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산 시간의 이산 값이 이제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시간 개념, 요 저기 주기 얘를 없애고 그냥 우리가 시간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메모리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는 이제 시간 개념 없죠. 그냥 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 값은 얼마, 두 번째는 얼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쌓여야 우리가 데이터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복소 지수함수로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복소 지수함수로 나타내면은 이제 얘를 쭈루루룩 풀면은 이렇게 되고, 어떤 이제 그 사인파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주파수 영역에 이제 특정 주파수를 가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파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구형파는 이제 사인파의 합성이죠. 이제 이렇게 구형파로 된 거는 여러 주파수 지역이 나타난다. 이제 요걸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첫 장에서 설명드린 이제 우리가 그 풀이의 급수입니다. 이 풀이의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풀이의 급수죠. 이제 컨티뉴어스 풀이의 트랜스폼 시리즈 해가지고 주기 신호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급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 주기 신호를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제 어떤 그 수열, 급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불의 급수고, 그 다음에 이제 CTFT,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이제 불의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제 요런 주기가 이제 요 주기 T가 있을 겁니다. T를 무한대로 쫙 늘려버리면 이게 이제 요 비주기 신호 요 하나만 남는 거죠. 얘를 우리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딱 옮기면은 이제 요런 어떤 그 급수들이 연속으로 된 이제 적분값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기 신호를 다룰 때는 이제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DTFT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CTFT라 해도 이제 요렇게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산 시간 푸리에 트랜스폼 DTFT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얘를 이제 양자화한 거죠. 이제 세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양자화했을 때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이 그 저기 얘를 원래 이제 이렇게 이제 주기로 되는데 이 t를 무한대로 하면은 이제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제 그 연속되는 적분값을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시간 개념이나 연속된 값이 있으면 우리가 디지털 값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양자화한 겁니다. 얘를 양자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축도 양자화됐고 그 다음에 주파수축도 양자화됐으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에일리싱이 없도록 이제 적절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샘플링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값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DFT는 이제 알고리즘을 개선해 가지고 FFT도 가능하고 디지털 신호 처리 기능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의 급수에서 불의 변환, 그 다음에 이제 이산 시간 불의 변환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이산 불의 트랜스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 불의 트랜스폼의 데이터에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다. 이제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는 그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 급수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요 구형파를 이제 사인파들이 이제 이루는 요런 이제 그 수열들의 합이 불의 급수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제 저도 제 블로그에 올려놨긴 놨는데 그 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요 이제 댓글에 제가 이제 제 요 파일을 올려놓은 이제 그 블로그 주소를 이제 알려드릴 테니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걸 바꾸면 이제 파형이 변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트랜스폼 관련해 가지고도 좀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주파수 그 데이터 개수를 이제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변환되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엑셀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형은 이제 이런 파형들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이런 파형들의 조합이다. 뭐 여기 이제 1차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그 진폭은 이렇고 이제 주파수는 이제 1배, 2배, 3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요게 이제 불의의 급수에 대한 개념이고, 불의의 급수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 불의의 변화는 이제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그 요 이제 이 적분식은 뭐 잘 아실 거고, 일단은 이제 이게 불의의 급수죠.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불의의 급수고, 이제 주기 신호에 돼 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주기 t를 계속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 나타나는 주파수들이 촘촘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되면은 요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달랑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주기 신호로 이제, 그러니까 불의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불의의 급수는 이제 주기 신호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불의의 변환을 이용하면은 이제 비주기 신호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제 앞계가 비슷한데, 이제 요 주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신호는 이제 이 덤성덤성 이제 불의 급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기가 이제 이게 이제 멀어질수록 촘촘하게 돼가지고 불의 변환 적분 형태로 된다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잘 아실 거고, 이제 불의 변환식인데 이제 xt 한 그다음에 이제 개수 구하는 거하고 뭐 이쪽 분식은 잘 아실 거고, 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잘 아는데 x 입력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h 되면은 이제 y 값이 나온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이 그 컨볼루션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파수 시간 상대성 이제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잘 보시면 이제 시간 영역으로 해서 구형파가 주파수 영역으로 하면은 요 싱크 함수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 어떤 싱크 함수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파형은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면은 구형파가 된다. 서로 이제 이 그 싱크 파형하고 구형파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이제 상대성 원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펑션도 그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는 주파수 영역을 하면 이제 쭉 직선으로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주파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 타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없는 거는 이제 주파수 도면에 가면은 요 델타 펑션이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상대관계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요거하고 이제 요건데, 주파수가 이제 여기
지금 요 한 개 있을 때는 요렇게 인제 이게 적분을 해 가지고 되고, 그다음에 주기가 있을 때는 인제 요렇게 띄엄띄엄 요렇게 나타난다. 요거는 인제 지금 피스파이스로 인제 FPT를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제 인제 책에 있는 걸 인제 했는데, 그 인제 구형파 두 개를 컨볼루션 요렇게 인제 이렇게 인제 쓸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요렇게 인제 쓸고 지나가는 거 뒤쪽에 있는지 모르는데, 인제 요런 게 컨볼루션이죠. 인제 이 인터넷 여기서 인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인제 이게 두 개가 쓸고 지나가면 인제 삼각파가 인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인제 관심 있으신 분은 요 주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컨볼루션 개념은 인제 요렇게 가면서 인제 노란 이 인제 색의 이 적분값이 요렇게 삼각파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컨볼루션 하면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저기 주파수 영역에서는 인제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곱하면은 인제 요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인제 시간 영역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의 곱셈이다. 요거는 우리가 제어공학에서 인제 많이 하는 얘기죠, 인제. 그다음에 이제 요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제 요 폭이 인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요게 넓어져 가지고 직선이 된다. 그 폭이 인제 넓으면 넓을수록 얘는 인제 얘가 인제 좁아진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폭이 좁으면은 얘가 인제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고, 델타 펑션이 되면은 인제 일직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인제 풀이의 변환의 어떤 성질, 요거는 책에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DT-FT 개념인데, 그러니까 인제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우리가 DTF 인제 CTFT는 인제 뭐 요렇게 됐고, 그다음에 DTFT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시간 신호에다가 인제 우리가 그 인제 델타 펑션 인제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 인제 이 델타 펑션을 요렇게 인제 실어 주면은 이제 요 크기에 맞는 이제 이런 게 인제 잘라진다. 요때 인제 얘가 쭉 이렇게 쓸고 나가는 이런 컨볼루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걸 수식어로 이제 표현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인제 뭔가 인제 펄스 인제 열이 인제 만들어져야 우리가 인제, 그러니까 이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인제 이 델타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인제 요 두 개의 합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인제. 그래서 요 두 개를 인제 곱하면은, 이 인제 두 개를 결합하면 인제 요렇게 나오고, 여기서 인제 인제 시간 개념을 빼면은 요 xn이 나온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제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인제 인제 DTFT는 이게 인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요게 인제 연속으로 된다 그랬죠. 얘를 요렇게 인제 샘플링한 게 인제 DFT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요렇게 돼야 우리가 디지털 신호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 어떤 인제 이 X 오메가에 대한 인제 DTFT를 하기 위한 인제 그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인제 이게 인제 DTFT, 요거는 인제 DFT를 인제 가기 위한 고걸로 인제 요 X 오메가가 인제 DTFT 한 거죠, 인제. 그래서 거기에서
크기를 조정하고 주파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인제 시프트 한 게 그 이 오메가 X에서 그러니까 이제 CFT 어 예. CFT에서 인제 크기를 조정하고 주파수 조정하고 근데 이동한 게 인제 그 X 오메가다. 음. 그래서 인제 어제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 인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가 엘리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 신호에 대한 인제 적절한 그 인제 원 신호를 우리가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 너무 덩성덩성 해 놓으면은 인제 이게 인제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은 신호가 인제 엘리싱이 발생이 되는 게 요거 때문이라도 그래서 인제 절대 요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제 적절한 어떤 인제 샘플링 주기가 필요하다. 인제 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인제 우리가 인제 어떤 임펄스 값을 얻었을 때 얘를 인제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상적인 이제 제역 통합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상적인 인제 제역 통합 필터는 요 싱크 함수가 인제 이상적인 제역 통합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싱크 함수를 쓰면은 인제 원래 인제 원 신호 그대로 인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게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인제 어떤 인제 디지털 신호를 띄엄띄엄 디스크리트 신호를 인제 복원할 때 인제 얼마나 아날로그 신호 원 신호에 가깝냐. 그래서 인제 중간에 인제 요 점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게 인제 이 보관이죠 인제. 근데 우리가 싱크 함수 같이 되면은 할 수 있는 얘는 이론적일 뿐이다. 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인제 요게 인제 싱크 함수를 쓰면은 요게 인제 이론적으로는 요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인제 요걸 인제 비슷하게 구현한 게 제로 홀더 인제 보관법하고 1차 유지 보관법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제로 홀더는 이제 거기서 인제 말 그대로 홀더를 인제 이렇게 전압을 인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출력이 인제 요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1차 유지 보관법은 인제 요 점을 연결하는 이런 법 인제 건데 이게 인제 책에 보면은 이게 좁히던 구간에서 너무 인제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제 요 제로 홀더 요걸 많이 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DFT의 어떤 이제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주기성이고 하나는 대칭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요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모든 영역을 하는 게 아니고 0에서 2 파이만 인제 우리가 이 DFT로 나타난 요 연속 스펙트럼을 0에서 2 파이 구간만 우리가 인제 양자화하면 신호를 우리가 충분히 인제 원신호로 인제 리커버리 시킬 수 있다. 인제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제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요렇게 인제 샘플링된 주파수를 DTFT로 하면은 연속된 인제 스펙트럼이 나오고 얘를 샘플링을 인제 한 게 DFT죠 인제. 그래서 이제 원 신호도 인제 인제 양자화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DFT 요 주파수 도메인도 인제 양자화되니까 우리가 인제 신호를 저장하고 인제 메모리에 저장하고 걔를 인제 복원이 가능하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인제 보면은 이제 딱 요즘에 맞춰 가지고 샘플링을 딱딱 하면은 인제 우리가 원래 인제 주파수만 인제 나타나고 나머지 인제 주변 주파수는 안 나타나는데 근데 인제 주파수 인제 크기를 좀 크게 하면은 요런 요거 외에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좁아지면서 인제 촘촘하게 나타나면서 요런 인제 사이드 주파수들도 같이 나타난다. 뭐 고렇게 그래서 인제 보면은 인제 순수하게 내 데이터만 있을 때
내 데이터만 있을 때는 딱 요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0이 될 때만 딱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저기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요런 데 샘플링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사이드 어떤 주파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 신호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0 이제를 넣어가지고 8개를 늘렸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전체 늘어난 거에 대해 가지고 사이드 주파수가 이제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16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이드 주파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요 0 막 집어넣어 가지고 데이터 늘리면 이제 얘가 촘촘해지니까 뭔가 해상도가 이제 이렇게 높아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요거밖에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주파수 데이터 늘려 가지고 요 사이드 주파수 오면서 원 신호가 그냥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신호를 복귀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이산 시스템에 이산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원래 출력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DTFT든 DFT든 계산을 엄청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산 시스템에도 지수 함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요 H라는 이제 어떤 시스템 특성이 있겠죠.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입력은 이제 요 하나씩 이제 넣어가지고 컨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컨볼루션, 이 H하고 컨볼루션 해가지고 이제 이 각각의 이제 y1, y0 이렇게 노는 걸 더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이제 요 HN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요렇게 4개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데이터 컨볼루션 하면은 요또 4개 데이터 나오고, 세 번째 데이터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 데이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DTFT나 DFT를 할 때 이제 내가 데이터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하면은 또 이제 이제 다른 이제 데이터들끼리 또 해야 되니까, 그걸 K번호로 해가지고 이제 또 N분의 N-1까지 해가지고 또 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N승계 연산이 필요하다 이제 DFT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 매트랩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관 함수 성질이 어떠냐, 싱크 함수는 이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구형파가 나왔으면 시간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도메인에서 구형파가 됐다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이런 싱크 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 신호 DTFT든 DFT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 개수가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개수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저기 원 신호가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된다. 요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데이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데이터 이제 개수인데, 데이터 개수가 이제 작으면 이제 아무래도 얘가 넓게 이제 퍼지고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좁혀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스파이스로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 폭을 잘 보시면 돼요. 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고주파 성분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델타 펑션에 이제 가까워지는 게,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제 델타 펑션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이제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 델타 펑션이 되면 이제 이게 1이 되겠죠. 쭉 이렇게. 근데 이제 펄스 폭이 늘어나면은 요게 좁아진다. 요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저기 그 이제 주기 신호인데, 주기 신호면은 이제 요게 생기는 거죠. 요게 생기는데, 이제 요 펄스 폭을 주기는 그대로 두고 펄스 폭만 이제 조금씩 늘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빗살문이 이제 얘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 채 요게 이제 이렇게 좁아진다. 요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펄스폼 그대로 두고 요 이제 주기가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얘 무한대로 가면 연속으로 된다는 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많아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 개만 딱 남으니까 이제 연속 함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요런 걸 알면은 이제 그 DFT나 뭐 이런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EMR 시험할 때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저기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 페일이 났을 때 요 확대를 보면은 이제 얘가 특정한 이제 주기를 가집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모트 IGBT 스위칭 주파수나 이제 그런 주기로 스위칭 주파수 예를 들어 10kHz 그러면 얘가 이제 10kHz 간격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페일이 났다 그러면 이제 요 페일이 난 부분 확대해 가지고 이제 특정 주기로 일정한 주기로 탁 이제 뜨면은 이제 요 주기만 계산해 보면 이제 이 페일이 난 이제 그 소스가 어디다. 뭐 대부분 이제 스위칭 이제 IGBT 스위칭 주파수죠. SMPS는 이제 뭐 그 DC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그려본 건데 이 매트랩으로 그려본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엑셀로 똑같이 이게 이제 엑셀로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옵션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수식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매트랩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좀 정확히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이게 의미가 뭔지를 좀 잘 이제 좀 매트랩 시뮬레이션 결과만 가지고는 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제 저기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진폭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뭐 데이터 개수도 뭐 변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갖고 놀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뭐 개념이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예, 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만들어 놔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제가 요 영상 댓글에 그 이제 제 그 원본 파일 올려놓은 블로그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셔 가지고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기 그 전에 이제 책으로 이제 했던 거 좀 정리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피스파이스나 이제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 이제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 일단 뭐 앞으로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기 좀 잘 알라 그러면은 일단 뭐 불의 급수,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에 대한 불의 변화. 그러니까 불의 급수하고 불의 변화는 다르다. 불의 급수는 이제 주기 신호고 불의 변화는 이제 비주기 신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걔를 양자화해 가지고 이산 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샘플링해서 뽑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잘 뽑으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산 시간에 대한 변화 불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간 개념이 빠진 우리가 순수하게 데이터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DFT로 넘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잘 알아야 우리가 엘리어싱을 이제 방지하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전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절한 샘플링 주기를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에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샘플링 주기를 막 좁혀 가지고 촘촘하게 하면 좋다 이래 가지고 하면은 데이터가 엄청 늘어나 가지고 이제 계산량도 많아지고 메모리 용량도 부족하고 이렇고. 근데 우리가 이 정도라면 어떤 신호에 돼 가지고 원신호로 이제 이렇게 복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은 이제 뭐 그 정도 약간 좀 듬성듬성하게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최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특정한 메모리도 아끼면서 그다음에 이제 신호를 복원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샘플링 주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은 좋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촘촘하게 하는 게 좋지 해가지고 뭐 촘촘하게 했다가 이제 막 데이터도 엄청 많아지고 쓸데없이 촘촘하게 해가지고 계산 시간도 많아지고 시스템 느려지고 그다음에 메모리 항상 부족해가지고 막 에러 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호에 대한, 그러니까 연속 신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산 신호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산 신호 중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가 DTFT가 있고 DFT가 있다. 그래서 DTFT는 이제 샘플링 한 데이터는 이제 이산시 이제 데이터지만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건 연속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데이터로 메모리 저장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 없는 거다, DTFT는. 그래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연속인 신호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이제 이산 데이터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이산 데이터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DFT다. 근데 DFT는 이제 계산량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비고로 하면은 n 제곱승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조금만 많아져도 시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활용을 못 했는데 이제 60년대에 이제 그 DFT의 계산 알고리즘을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DFT를 이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책으로 이제 전에 한번 그 영상 2개를 만들었었는데 얘를 이제 오늘 PPT로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예, 가지고 이제 좀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원본 자료는 그 이제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이제 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